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알고 싶어 하시는 글자를 요청해 주십니다.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유익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독자님 한 분께서 요청하셨던 도량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르는 도량형의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길이에 해당하는 글자, 부피에 해당하는 글자, 그리고 무게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한 글자를 골라서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도량형은 도는 길이, 양은 부피, 그리고 형은 무게를 뜻하는 글자랍니다. 이게 국가, 문화, 시대별로 달라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는데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사람의 신체를 기준으로 도량형을 정한 겁니다. 여기는 팔뚝, 저기는 팔, 이 마을에선 한 걸음, 저 마을에선 발 크기,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들을 통일한 국가는 통치하기 위해 그런 단위들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도량형 통일이라고 하는데 당시 진나라 황제인 진시황이 만든 도량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근 두근 할 때의 근이 그래요. 오늘은 제가 한자로 사용되었던 도량형의 단위를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의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딱 얼마의 길이다, 무게다 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합니다. 사용되었던 글자의 시대에 따라 계속 변했기 때문인데 대략의 단위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도량형의 도, 즉 길이의 단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글자는 마디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라고 불렀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렇게요. 글자의 탄생을 보면 오른손 밑에 짧은 줄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손의 짧은 마디 하나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짧은 길이의 뜻으로 단위가 된 겁니다. 장지의 중간 마디의 길이를 뜻했고 지금은 대략 3cm를 의미합니다. 관계상의 거리로도 쓰여서 1촌, 4촌 등에 쓰고 1촌 광음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금 쓰는 글자는 자척이라는 글자입니다. 자라는 뜻이에요. 촌, 즉 치가 10개가 모이면 한자, 한 척이 되는데 길이로 따지면 대략 30cm가 됩니다. 글자의 탄생을 보면요. 옆으로 누운 사람의 무릎 정도의 높이에 선 하나를 그었죠. 저 정도의 길이를 뜻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는 글자인데요. 약 1m 정도의 키를 나타내는 작은 아이, 삼척동자, 그리고 낚시 용어죠. 30cm가 넘는 월척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건 어른장이라는 한자인데요. 이건 열십과 또 우가 합쳐졌는데 열십은 지팡이를 뜻하고요. 또 우는 손을 뜻해서 지팡이를 손으로 쥔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어르신을 뜻하게 되었죠. 척보다 긴 단위가 필요해서 가져다 쓴 겁니다. 약 3m를 뜻합니다. 장인어른 할 때 쓰지요. 그리고 사내를 뜻하는 대장부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글자가 길이의 대표적인 단위인데요. 촌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는데 그게 나눌 분입니다. 촌의 10분의 1을 뜻해요. 분은 길이뿐만이 아니라 무게, 돈 단위에서도 쓰였는데 옛날에 가장 작은 단위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보다 더 큰 단위는 마을리예요. 마을의 길이 약 400m를 의미하는데요. 예전에 무학대사가 조선의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의 왕십리 부근을 찾았는데 한 노인이 북서쪽으로 십리를 더 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 경복궁을 짓고 한양이라 정합니다. 그 노인을 만난 곳을 왕십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길이의 대표 단위 분, 촌, 척, 장, 리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도량형의 량, 부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단위가 있죠. 바로 홉, 돼, 말 이런 곡물을 살 때 혹은 술을 살 때 썼던 말들입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홉은 합이라는 글자에서 변해서 사용했습니다. 합이라는 글자는 그릇에 하나를 더 놓고 뚜껑으로 덮는 갑골문에서 왔습니다.
단위로 쓰일 때는 곡물을 손으로 한 줌을 합친다는 뜻이었고요. 한 줌이 한 홉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위로는 약 180ml를 뜻합니다. 두 홉들이 소주 딱 두 홉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쓰는 건 되승이라는 글자입니다. 됐박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열홉을 한 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되는 1.8리터가 되겠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조금 주고 많이 받는다는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단독으로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90년대 콜라 페트병이 모두 1.8리터였던 이유가 바로 한 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쓰는 글자는 말두라는 건데요. 삼국시대에는 대략 20리터를 뜻했는데 근대에 들어서 18리터로 정해졌습니다. 즉 10되가 한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라고 부르는 자루가 달린 큰 국자 형상에서 왔습니다. 담는 용기를 본뜬 모양입니다. 약수터에 가져가던 물통, 그리고 기름 담던 석유통 모두 말통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약 20리터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홉, 되, 말이 부피의 대표 단위였는데 홉보다 10배로 작은 단위가 있는데 작이라고 해요. 국이 작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건 숟가락만한 아주 작은 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18ml의 용량을 뜻하고요. 또한 말두보다 10배 큰 부피의 단위로 섬이라고 있었죠. 10마리 한 섬이에요. 한자로는 돌석을 씁니다. 젊은 사람이 등에 질 수 있는 최대 부피를 한 섬이라고 했는데 약 180리터 가량이고요. 무게로는 150kg 정도 나갑니다. 쌀 한 섬이 144kg인데 심청전에 나오는 공양미 300석이면 지금 돈으로 약 얼마일까요? 이렇게 작, 홉, 되, 말, 섬 5가지 부피의 단위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도량형의 형, 무게를 알아볼까요? 지금 쓰는 글자는 돈전입니다. 앞에 쇠금이 있으니 동전을 의미하고요. 예전에 개원통보라는 동전의 무게 하나를 무게 단위로 썼던 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돈이라고 읽고 쓰기는 돈전을 썼어요. 지금은 3.75g을 뜻하죠. 이어서 쓰는 글자는 두를 뜻하는 두량입니다. 이 한자 탄생이 재미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말 2마리가 끄는 마차에 탄 2사람을 뜻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게의 단위에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말도 둘, 사람도 둘, 그래서 무겁다는 뜻으로 10돈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한 양 하면 10돈, 37.5g이 됩니다. 이어서 쓰는 건 도끼근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한근, 두근할 때 쓰고 있죠. 고대에 자주 쓰던 작은 도끼로 비교하며 다른 물건의 무게를 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제도에 따라 중복되어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선 좀 복잡합니다. 채소나 과일은 한근이 열량인 375g이 되고요. 고기와 한약재는 600g이 한근이에요. 즉 16량을 한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람 기준으로 팔고 있으니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무게의 돈, 양, 근을 알아봤고요. 돈보다 10배로 작은 단위가 또 나오는데 그게 분이에요. 나눌 분, 아주 작은 단위에 쓰여서 한 푼도 없다, 무일푼이다 할 때 쓰고 있죠. 그리고 10근의 무게를 나타내는 관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뚫어서 엮었다는 뜻으로 관통하다 할 때 쓰고 물고기 10마리를 잡아서 꿰는 것이 관이에요. 이건 3.75kg을 뜻하는데 돈의 단위로도 쓰여서 한 관은 엽전 10량을 뜻했었습니다. 참고로 시간을 나눈 단위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초, 분, 시, 일, 월, 연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는 경이라는 글자도 썼습니다. 이건 이랑 경이라고 반넓이의 단위를 뜻했지만 잠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 한 잔 마시는 일다경, 그리고 밥 한 끼 먹는 한식경 이렇게 쓰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단위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기 쉽게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천천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뽑은 글자는 바로 나눌 분입니다. 나눌 분이 들어간 사자성어는 바로 안분지족입니다. 이건 명심보감 안분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 분수를 알고 주어진 처지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하죠. 안은 집안에 여인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선 편안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분은 나눌 분인데 오늘 설명드렸듯이 작은 조각의 의미예요. 그리고 안다는 뜻의 알지가 나오고 발족이 나옵니다. 여기서 분은 내가 가진 작은 조각, 분수를 알아야 한다 할 때의 분수에 쓰지요.
그리고 족은 입구 밑에 멈출 지가 붙어서 욕망이 멈춘 만족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분수에 맞게 편안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크게 숨 한번 들이키시면서 잠깐 쉬시라는 뜻에서 안분지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도량형에 대한 글자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쓰고 있지 않는 단위가 대부분이고 편하게 살아가는 지금에 감사하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